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시장에 가면 지폐 한 장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내어줍니다. 시장 상인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상품들을 지폐 한 장과 바꾸는 걸까요? 아마 지구 밖 외계인이 이런 모습을 지켜본다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구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와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교환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동력, 쌀, 소금, 금괴, 석유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매개체 없이 직접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물물교환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쌀 농사를 짓는 김 씨와 감자 농사를 짓는 이 씨는 서로의 농작물을 원했고 적당한 비율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노동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가 바쁠 때는 이 씨가 도와주고 이 씨가 바쁠 때는 김 씨가 도와주었습니다. 품앗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교환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 씨가 감자를 원해도 이 씨가 쌀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김 씨와 이 씨가 동시에 바쁘고 동시에 한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화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화폐가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약속인데요. 시장 참여자들 대다수가 이 약속을 지켜야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보존입니다. 김 씨가 수확한 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창고 안에 쌓아둔 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상해버리겠죠? 가치의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쌀은 화폐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폐는 어떤가요? 보관만 잘하면 지폐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처럼 숫자로 존재하는 화폐는 더더욱 손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쌀이 상하듯 지폐나 숫자로 존재하는 화폐의 가치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 너무 많은 화폐가 공급되면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가치의 보존에 실패한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바로 독일과 짐바브웨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물리적인 손상은 전혀 없지만 가치적인 손상이 극심하여 나라 경제가 파탄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이번에는 쌀이 아닌 소를 키우는 최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쌀이 필요해서 김 씨에게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쌀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래가 되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소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쌀과 바꾸고 절반은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화폐는 얼마든지 나누고 더하고 심지어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전 세계 누구에게든 손쉽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숫자로 존재하는 화폐 덕분에 무겁게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나 핸드폰 결제로 모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편의성 면에서 현재의 화폐는 압도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폐가 안정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환에 대한 약속, 가치의 보존, 편의성입니다. 이 세 가지에 비추어 볼 때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은화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사용되었던 순도가 100%에 달하는 은화가 로마 시대 내내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 통화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교환에 대한 약속은 지켜졌을 것입니다. 은의 함량이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가치의 보존 역시 지켜졌을 것입니다. 편의성은 현재의 통화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떨어지지만 물물교환에 비해서는 월등히 편의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역사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조차익을 노린 황제들의 욕심으로 인해 은 함유량은 점점 하락했죠. 즉, 두 번째 요건인 가치의 보존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요건이 흔들리자 결국 첫 번째 요건도 같이 불안하게 되었고 결국 화폐는 붕괴되었고 이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앞당기게 됩니다. 이제 현재 우리의 통화를 평가해 볼까요? 교환에 대한 약속은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편의성 역시 아주 탁월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가치의 보존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을 몸소 체험하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폐가 점점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은화가 점점 은함유량이 낮아졌듯 현대 통화는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고 신용화폐 시스템상에 있는 통화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다고 하고 현재는 8,000원이라고 해봅시다.
2010년도에 발행된 1,000원짜리 4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재에서는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4,000원 어치의 가치가 보존되지 못했고 그 4,000원 어치의 가치는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현대통화 시스템은 너무나 편리하게 발전되어 왔고 그 편리함을 볼모로 삼아 수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것이어야 할 부를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부를 뺏기지 않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